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가 어제 좋아요 싫어요 기능 마무리를 좀 했는데, 얘는 이렇게 일단 일단락을 할 거고요. 끝낼 거고요. 새로운 기능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뭐야?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으로 나오고 있고 총합으로 나오고 있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버튼과 함께 좋아요 싫어요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것까지 완료를 했죠. 이번에는 어떤 기능을 들어가 볼 거냐면 댓글 기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댓글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양식을 캡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거 네이버 카페에 있는 댓글 기능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댓글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댓글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하나의 게시물에 댓글이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댓글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좋아요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렇다라는 건 리플라이, 댓글에 관련된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테이블이 가져야 되는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어떤 게시글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는가, 이게 필요하겠죠. 이건 리액션 포인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느낌이. 그렇죠? 누가 쓴 건지를 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댓글 보여줄 때 누가 썼는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게시글에 썼는지는 왜 알아야 돼요? 해당 게시글에 이런 댓글 목록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당연히 댓글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댓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작성 부분이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거랑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 첨부나 이모티콘 같은 거는 제거를 할 거고요. 우리는 닉네임 보여주고 댓글 내용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이 되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것들은, 이 댓글 기능은요,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내가 입력한 정보들과 누가라는 정보, 그리고 어떤 게시글이라는 정보를 같이 컨트롤러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이 방식 뭘로 해봤죠? 네, 홈태그. 홈태그 가지고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들을 가지고, 얘는 지금 인풋으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어쨌든 인풋이 있어야 이런 입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등록을 눌렀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일단 작성하는 기능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그 다음에 만들 거예요. 순서야 뭐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리스트를 먼저 할래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쓰는 걸 먼저 할 겁니다. 먼저 작성 기능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불러오는 거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폼 양식이 필요할 거고 실제로 동작하는 로직이 필요할 텐데 제가 이거 그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 만들 때에도 먼저 이 틀을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편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얘부터 내가 이런 댓글 현재 입력하는 기능이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정보를 갖고 넘어가야 되니까 폼 태그를 달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하는데 자 리액션 포인트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리플라이 관련된 댓글 이제 리플라이라고 우리가 기능을 칭할 건데 리플라이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VO 이런 거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리액션 포인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만 봐도 사실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삭제 있어야 되고요. 수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리스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어디에 있어요? 아티클에 똑같은 기능들이 또 있죠. 그럼 우리가 메서드 이름을 요청 URL 매핑 이름을 지을 때 당연히 리플라이 관련된 기능이니까 리플라이로 중간을 끊어주는 게 더 인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을 거면 컨트롤러 나누면 되겠죠. 컨트롤러 나눠서 리플라이 컨트롤러, 리플라이 서비스, 리플라이 DAO, 그리고 리플라이 VO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든 다음에 그리고 테이블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댓글 작성 기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 양식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기능까지 구현을 하시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양식을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댓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며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진짜 시간 안에 이걸 금방 다 했다. 나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그럼 수정 삭제 쪽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리스트 보여주는 것도 해보시고 뭘 해야 되는지는 뻔하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아니까 되는 만큼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을 좀 충분히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 평소랑 다르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린 이유가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기능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개인 프로젝트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댓글 관련된 기능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작성과 리스팅 이 부분은요 사실 아까도 녹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상 제일 어렵게 느껴지셨어야 되는 부분은 레이아웃 잡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지 그냥 기능적인 부분들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테이블을 좀 만들어 볼게요. 먼저 리액션 포인트랑 유사할 거니까 이 친구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가며 작성을 해보죠. 일단 리플라이 테이블 이름을 테이블 리플라이라고 지어줄 거고요. ID, R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그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멤버 ID 필요하겠죠. 우리 누가 썼는가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렐 타입 코드랑 렐 ID 이거 동일하게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 대신에 바디가 들어가면 되겠죠. 댓글의 내용
그래서 얘는 이제 int 이런 게 아니라 텍스트가 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댓글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난널은 그냥 두고 디폴트 0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럼 테이블은 벌써 간단하게 만들어 줬겠죠. 이거 하나 바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포인트 같은 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플라이에 인설트를 할 거고 얘네들은 동일하게 가져갈 거고 2번 회원이 아티클 2번 글에 답이라고 해서 뭘 넣어볼까요? 그냥 댓글 1 이런 거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복사를 좀 한 다음에 2번 회원이 2번 글에 댓글 2 여러 개 쓸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게시글에 한 회원이 댓글을 하나밖에 못 단다 이런 조건은 없잖아요.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3번 회원이 댓글 2번 글에 댓글 3이라고 달아보고 3번 회원이 이번에 3번 글에 댓글 4라고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실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플라이 테이블을 조회해 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상태로 또 DB 내용이 수정이 됐으니까 업데이트를 쳐주도록 하죠.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별건 아니지만 자, 테이블 만든 거 커밋은 완료를 진행했고 실제로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작성부터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작성인데 작성 중에서도 양식을 좀 먼저 해볼 겁니다. 일단 댓글 같은 경우는요, 우리 페이지가 여기 있죠. 댓글 같은 경우는 이 본문 컨텐츠 내용과는 별개로 이 밑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쵸?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 같은 것도 그냥 두고요. 여기서 건드려주면 되는 부분인데, 자, 원래 여기 있었구나. 왜 버튼이 왼쪽에 있나 했네요. 오른쪽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근데 원래 왼쪽이 맞았던 것 같아요. 댓글은 이 밑에다가 레이아웃을 새로 추가할 겁니다. 이 본문 컨텐츠랑은 다르게 아예 레이아웃 하나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상 뒤로 가기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이 div 바깥에 아예 섹션까지 나눠버리죠. 이 섹션이 본문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섹션이니까 애초에 섹션을 그냥 분리시켜 버릴게요. 별도로 레이아웃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창을 하나 만들 건데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 놓고 일단 얘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게 없어버리면은 본문 그 댓글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잡아줘야 이 밑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뭐 이런 거 했다고 했을 때 댓글 얘가 여기서 튀어나올 거니까 만약에 이런 거 안 줬으면은 댓글이라는 글자는 여기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만 더 할까요? 살짝 더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다가 폼 태그 하나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 애들이 폼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친구한테 만들어 주죠. input 태그. 여기서는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을 input type 텍스트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줄짜리 칸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댓글을 입력하는 이런 모양은 좀 더 크죠?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걸 쓰면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만들 건데 우리는 id 따로 필요 없다 그랬고 false, loss 이것도 딱히 얘를 가지고 뭔가 사이즈를 조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따로 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 하나 달아서 댓글을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댓글을 남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저거 따라 할 거니까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입력하는 창 말고도 이것도 필요하죠. 이거 닉네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div 하나 만들어서 이게는 일단은 닉네임이라고 넣어 놓을게요. 근데 이거 그냥 주지 말고 스판 같은 거 하나 만듭시다. 닉네임 이렇게. 그리고 등록 버튼이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등록 버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div로 먼저 만들어서 겉을 감싸준 다음에 이 안에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등록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 버튼 태그를 div로 감싼 이유는 간단해요. 플렉스 사용해서 얘 이쪽에 위치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레이아웃 구조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몇 가지 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닉네임이라는 글자가 이 댓글 밑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띄워줄게요. MT 한 4 정도? 살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우리 이런 선 필요하죠. 지금 화면에 연하게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하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외곽선 있는 거? 이거 안 보이죠? 네, 이거 이제 외곽선이 살짝 옅은 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영상에선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런 외곽선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감싸죠. div로. 왜냐면 외곽선을 줘야 되는데 얘네한테 다 따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를 다 감싸고 있는 외곽선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div로 한 번 더 감싸준 다음에 얘한테 주혈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MT4도 닉네임이 바로 가질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다가 보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건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용인데 치트시트 옛날에는 보더드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속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더. 보더가 있군요. 보더 주면 될 거고,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용해서 주면 될 것 같대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코드로 와서 보더 주고 보더 그레이로 한 400 정도 복사한 다음에 갖다가 넣어보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되죠. 나왔네요. 이 외곽선을 만들기 위한 용도였어요. 근데 이제 외곽선이 너무 뾰족하게 서 있잖아요. 살짝 둥글게 깎아주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있어요. 라운디드 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면 보더 레디우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중에서
LG 한번 써볼까요? 라운디드 LG. 요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깎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너무 딱 붙어 있어요. 외곽선에.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안쪽 여백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패딩 한 4쯤 이렇게 상하 좌우 여백 공통으로 주면은 여기 4 여기 4 이만큼 다 밀어낼 거니까 얼추 지금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관해서 여기 폰트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거 중에 베이스 한번 써볼까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빼볼까? 달라지는 게 없네요. 조금 작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베이스 말고 스몰 한번 써보죠. 얘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돌리겠습니다. 원래대로 가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 닉네임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텍스트 에어리아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얘 살짝 내려주도록 할게요. 클래스 마진 바텀 한 이 정도. 아, 왜 스판해줬지? 제이브이한테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이 텍스트 에어리아도 디자인을 좀 해볼까요? 클래스 얘는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에어리아라고 하는 애가 또 있을 텐데 얘를 찾아봅시다. 에어리아 없나? 있을 텐데 이거 자, 한번 제가 기억에 남는 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에어리아 텍스트 에어리아 보더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적용이 되긴 하네요. 그쵸? 근데 왜 저게 안 나오지? 이런 걸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얘가 가로 너비가 끝까지 가야 되니까 W 이렇게. 그리고 등록 버튼이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플렉스 주고요. justify end. 그러면 등록 버튼은 이쪽에 올 거고. 그리고 버튼도 디자인 우리가 원래 쓰던 거 이런 거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버튼이 뭐랄까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살짝만 띄워주죠. 여기에 마진 탑 1 살짝만 떨어지게 해주고 버튼이 좀 큰가? 더 작게 할까? X 스몰 한번 넣어볼까요? 스몰 말고 이런 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 건데 얘는 너무 작다? 스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커버를 치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된다면
사실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따로 CSS에서 부여하면 돼요. 얘 불러다가 이런 거 줄래? 라고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니지 여기다가 텍스트 라지 X 라지 얘는 이렇게 좀 커지고 그러면 얘한테 다시 텍스트 베이스 줍시다. 얘는 커졌는데 얘는 다시 작아지겠죠? 베이스니까 이렇게. 일단 요정도 레이아웃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정도. 그리고 이 텍스트 에리어한테 body라고 하는 이름 부여할 거고요. 폼의 액션 여기는 지금 아티클의 디테일이니까 리플라이 우리가 만들기로 했죠. 리플라이에 to write 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낼 거다 라고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 때 이 이름들만 잘 매칭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메서드 얘는 포스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제로 얼추 나왔으니까 만들어 보죠. 컨트롤러 얘는 뭘 복사할까? 리액션 포인트를 복사하죠. USR에 리플라이 포인트라고 됐다. 이름 바꾸는 거 해서 리플라이 컨트롤러 들어가서 필요한 거 바꿔줘야겠죠. 이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가 아니라 USR 리플라이 서비스 그리고 얘도 바꿔주고요. RQ는 일단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RQ는 필요하겠네요. 우리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넘기긴 해야 되니까 그거 JSP한테 받을 거 아니니까 RQ는 필요하겠군요. 그럼 그냥 살려놓죠. 그리고 의존성 주입 부분 이거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남기고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빼죠. 일단 필요한 걸 만들어 놓고 진행을 좀 할게요. 그게 낫겠다. 네, 그러면 서비스 만들어야겠죠? 서비스 똑같이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 복사해서 리플라이 서비스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바꿔줄 거 바꿔주고 이 부분은 일단 제거. 여기가 리플라이 DAO 그리고 이것도 의존성 주입 해주고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리플라이 DAO 만들어주면 되겠죠. DAO는 똑같이 복사해서 리플라이 DAO 이런 거 일단 빼버리고 임포트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도 임포트 해주고 여기서도 임포트 해주고 자,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VO도 만들긴 해야 되니까 VO도 바로 만들까요? ID 필요하고 여기가 이제 body가 되면 되겠죠?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필요한 걸 좀 만들어 놨어요. 이제 바로 메서드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URL 매핑 주소를 USR에 reply에 to write 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적어주고요. 얘는 실제로 작성 버튼이 눌렸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돌아간다의 개념으로 일단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response body 왜냐면은 얘가 지금 댓글을 detail.jsp 안에서
여기서 댓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얘가 새로운 JSP를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알림창 하나 띄우고 이 디테일로 돌아온다 의 개념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public string to write 해줄 거고, 여기서는 return null 일단 에러 안 나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파라미터가 뭐 필요해요? 일단은 body,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아로 넘겨줄 이 body, 얘는 당연히 하나 필요하겠죠. 일단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렐 타입 코드랑 릴레이셔널 아이디 이 두 개 필요해요. 왜? 그거 가지고 인서트 하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서비스로 넘어갈 때 실제로 하나 더 필요하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까지. 그게 다 들어가야 실제로 DB에서 인서트를 할 때 어떤 회원이 어떤 게시글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가,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좀 적어보도록 할까요? string relational type code 그리고 int relational id 필요한데, RQ는 받을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개가 필요한데, 자, 우리는 지금 3개를 넘기고 있나요? 이거 눌렀을 때? 아니죠. 어딨어요? 이거 바디 하나밖에 없잖아요. 폼 안에서 텍스트 에어리아 얘만 넘어갈 건데 이거 바디잖아요. 그러면 우리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랑 릴레이셔널 아이디는 어떻게 넘겨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폼 안에 같이 세팅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화면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풋 히든으로 인풋 타입 히든 얘를 사용해서 밸류 그리고 네임도 필요하겠죠? 여기는 렐 타입 코드 밸류에는 아티클. 현재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상황은 무조건 아티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댓글에 댓글 다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아티클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네임이 relational id 그리고 밸류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현재 게시물의 번호. 그거 누가 알고 있어요? 아티클의 id 얘가 알고 있죠. 그럼 EL 써서 article.id 넘겨주면 어차피 얘가 그 정보 알고 있을 거니까 밸류 세팅이 될 거고 컨트롤러한테 무사히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럼 이 넘겨받아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서트 쿼리 날릴 수 있게끔 보내버리면 돼요. 자, 일단 apply 서비스한테 to write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줘 라고 할 건데, 그때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겠죠? rq.get 로그인드 멤버 id 얘까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여기서 insert 쿼리를 실행하는 거니까,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꼭 몇 번 댓글이 생성되었나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댓글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몇 번 댓글이 생성되었다 이런 거는 굳이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바로 넘겨버릴게요. reply DAO한테 to write. 만약에 그런 걸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get last insert ID 같은 거 사용해서 아이디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다시 다 담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인서트 쿼리가 날아가면 되겠죠? 자, insert 쿼리 바로 한번 써볼까요? insert into reply set arg date 얘는 now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 얘도 now. 그리고 멤버 아이디 얘는 파라미터로 받아온 멤버 아이디. 그리고 렐 타입 코드 얘도 파라미터로 받아온 타입 코드. 그 다음 렐 아이디 얘도 파라미터로 받아온. 그리고 바디 얘도 파라미터로 받아온.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애들 세팅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사실 인설트 쿼리는 그냥 끝났죠?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게시글 do write를 했을 때 write 아티클이라고 했군요. 이름을 do write라고 하지 않았었네요.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저는 이런 통일성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뭐 고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insert query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return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알림창 하나 보여주고 돌아간다 라고 했으니까 util.js replace. 여기서 replace를 써야 되는 이유는 히스토리백이 아니라 replace를 쓰는 이유. 댓글이 등록이 됐다면 리스팅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적용이 되려면 새로 고침이 돼야 되는 거니까, 페이지를 다시 그릴 때 그 정보를 화면에 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replace를 써야만 해요. 히스토리백이라면 내가 댓글을 써도 내가 방금 쓴 댓글이 안 나올 거니까, 나오는 기능을 다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서 자, 여기에는 뭐라고 보여줄까? 알림창에다가 댓글 작성 완료 뭐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는 디테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util.f 사용해가지고 땡땡 아티클에 디테일로 갈 건데, 아이디는 %기록. 여기에 들어갈 변수는 relational i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진짜 우리가 해봤던 방식 그대로잖아요. 사실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리스팅 기능은 없기는 한데, 일단 작성이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는 것만 확인을 해도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현재 4개 있어요, 데이터. 여기서 지금 로그인을 해보고 테스트 회원으로 들어온 다음에 3번 글에 들어와서 댓글을 만약에 입력을 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작성 완료 떴다. 돌아가서 일단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가보면 들어와 있네요. 2번 회원이 3번 글에. 문제 없죠? 일단 작성 기능은 완료가 된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 딱히 문제 없습니다, 현재.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리스팅까지 해줘야겠죠? 내가 방금 작성한 글이 있다면 해당 글을 리스트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댓글들이 있다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 기능을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얘도 보여주는 양식을 좀 먼저 만들 거예요. 이 댓글이라고 하는 영역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서 div를 3개 만들게요. 이걸 왜 3개를 만드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작성자, 내용, 날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려면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3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div들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는 작성자에 대한 부분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얘도 스판으로 묶읍시다. 여기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에는 날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도 위에 있는 것처럼 글자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되니까 디자인을 좀 잡아줍시다. 클래스 텍스트 베이스 하나 넣어줘서 얘는 글자가 좀 작아지게 해주고, 지금 딱 붙어 있으니까 얘도 좀 떨어뜨려 줄까요? 근데 얘는 마진으로 주지 말고요, 헤딩으로 줍시다. 지금 div가 영역이 안 잡혀? 에잇, 여기서 골라. 일단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얘를 골라.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얘를 패딩으로 줘서 애초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사이즈를 좀 늘려줄게요. 왜냐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윗댓글과 이격이 생기게 될 거니까, 패딩으로 준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뭐 마진으로 줘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는 패딩 Y축으로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프로필 이미지가 없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좀 밀어놓고 작업을 하자고. 이미지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패딩 레프트를 줘서 한 16? 이렇게 밀어 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도 약간 이격이 되어 있는 게 구조상 깔끔하긴 해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런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제 댓글에 좀 더 기능이 디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얘한테 이런 걸 하나 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여기 없을 텐데, 보더에 얘는 딱히 없어요. 제가 지금 뭘 주고 싶은 거냐면 댓글이 하나 써지면요 밑에 라인을 하나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댓글끼리의 분리가 좀 더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더 바텀 라인 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얘는 실제로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냥 손긋는 태그 쓴 거 HR? HR을 쓰게 되면은 디테일한 설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안 보여. 여기 있긴 있거든요. 여기 보이긴, 저는 살짝 보이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네, 아주 미세하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거고, 보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다가 common.css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단에 이런 친구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뭘 넣을 거냐면 보더 바텀 에다가 1픽셀 솔리드 색깔을 이걸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조금 아니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화면상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색이야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도 바텀 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일 때는 좀 눈에 보이실 텐데 지금 화면 이 스크롤 끝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 댓글 등록하는 이 칸이 화면에 붙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푸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바디를 닫아주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터가 없으니 화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얘를 조금만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바텀을 줄까?
얘는 여기다 주겠습니다. 그냥 섹션 자체에다가 마진 바텀 한 5 정도 이렇게 띄워버릴게요. 화면에 딱 붙어있는 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디테일을 좀 잡아볼까요. 이제 이 작성자 부분에 클래스, 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폰트 세미볼드, 얘는 약간 글자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작성자가 제일 진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좀 연하잖아요. 작성자는 검은색인데 얘는 좀 연한 색이고, 실제로 댓글 내용도 지금 보시면은 얘보다 얘가 얇죠? 작성자에 대한 부분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미볼드. 자, 그리고 이 내용이라고 하는 애한테 봅시다. 얘는 위아래를 조금 이격을 주죠. Y축을 살짝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베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은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텍스트 라지, 키우지 말까? 별로 안 이쁜 것 같죠? 키우지 맙시다. 얘를 키울 게 아니라 날짜를 줄이죠. 그냥.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 클래스를 텍스트 X 스몰, 이렇게. 너무 작은가? 스몰로 가볼까요? 스몰? X 스몰이 나을 것 같은데? 작긴 작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에 날짜라는 한글이 들어올 게 아니라 실제로 날짜 형식인 뭐 이런 게 들어올 거잖아요. 2023, 뭐 0712 이런 게 들어올 거니까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좀 커요. 줄입시다. X 스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날짜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색깔이 좀 달라져야 되니까 텍스트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이건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쓸게요. 텍스트 그레이 한 400. 이러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얘를 옆으로 조금 해볼까? 헤딩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죠. 여기에 만약에 뭔가 내용이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디자인적인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엄청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볼까요? 우리 아까 그 보더 바텀라인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도 주면 좋지 않을까요? 본문 컨텐츠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을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하나 주죠. 얘는 위에 있는 섹션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다, 여기에 줍시다. 여기에 보더 바텀 라인. 그러면 이게 딱 붙어서 생겨나니까 얘를 밀어줘야겠죠? 헤딩 바텀 한 5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댓글의 영역이야 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고, 댓글로 쭉 내려가는 거고. 여기가 좀 너무 머니까 조금만 줄일까요? 아까 마진 8이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얘를 한 5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레이아웃은 얼추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값을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이제 아까 시간 들였을 때 이미 이걸 파악하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는 detail.jsp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그려주는 컨트롤러는 누구예요? 이 화면을 그리라고 명령하는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명령 URL 매핑을 받는 애가 얘한테 너 이거 그려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그려질 때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쵸? 이 리스트, 댓글 리스트에 대해서 이 화면이 그려질 때 JSP가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서 뭐 여기를 그리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결국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플라이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얘기를 드렸던 결합도에 대한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결합도를 높이지 않겠다고 해서 얘를 막 로직을 막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무조건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필요한 상황일 때까지 극한으로 그걸 막 어길 필요까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적당히 그냥 쓰면 돼요. 대신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막 사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불러낼 거예요. 리플라이 서비스를 쓰려면 의존성 받아야겠죠.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것도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임포트 해주고. 그래서 얘를 그냥 디테일에서 쓸 겁니다.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게시물을 불러오기 전, 후 딱히 상관없죠. 위치상으로는. 그냥 저는 이 아래다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댓글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니까 타입은 reply, 제너릭 넣어주고요. replies라는 이름으로 변수 만든 다음에 reply 서비스한테 get replies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줘 라고 할 겁니다. 자, reply 임포트 해주고, 그럼 얘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네,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진짜 댓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면 되나요? 안 되죠. 조건을 뭘 줘야 돼요? 그쵸. 어떤 게시글인데, 어떤 게시글에 있는 댓글인데 라는 조건은 줘야 그걸 가지고 얘가 판단을 할 거니까. 그쵸? 막 그 2번 글에 있는 댓글들을 3번 글에다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렐 타입 코드 아티클이라고 하는 친구랑 렐 아이디, 여기서 게시글 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아이디가 알고 있겠죠? 그냥 아이디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 아티클을 그냥 쓴 이유는 어차피 얘는 아티클 디테일이에요. 그럼 게시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게시물의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가 게시물인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얘를 막 꼭 어디서 막 받아와가지고 막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렇게 넘겨줄 거고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는 reply DA1한테 get replies 만들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그냥 문자열을 쌍따옴표로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받는 매개 변수 이름이 스트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우리가 좀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름을 좀 바꿔주면 더 좋겠죠? 렐 타입 코드. 얘도 id가 아니라 렐 id.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필요하고 렐 id도 필요하고. 없으니까 또 DAO에 만들어 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select겠죠? 실제로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 건데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select 별 from reply. 근데 이제 where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DB에 가서 지금 이게 리플라이 테이블을 조회한 결과죠. 이 결과만 봤을 때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지금 2번 글에 대한 댓글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이게 2번 글이니까. 자, 작성자를 어떻게 알아요? 멤버 아이디인데 번호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다가 번호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멤버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아티클의 라이터 네임을 보여주듯이 이 댓글을 보여줄 때에도 라이터 네임이라는 걸 따로 조인을 통해 얻어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작성자 명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조인을 할 거니까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멤버 테이블에 있는 닉네임, 그리고 얘는 별명으로 writer name.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썼었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ASR, 그리고 inner join 멤버 ASM, 그리고 온절. 누구랑 누구랑 엮어야 돼요? 리플라이 테이블에 있는 멤버 아이디랑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자, 이렇게 하면 조인된 결과가 있을 거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붙어야죠. 왜요? R. relational type 코드. 얘는 파라미터로 받아온 타입 코드. 그리고 and relational id. 얘도 파라미터로 받아온 relational id.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조인된 결과로 라이터네임이라는 것도 가져올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reply vo에 저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라이터네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얘를 진짜로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어쨌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JSP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detail.jsp는 이제 리플라이, 댓글들 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실제 리스트를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써야 돼요? 반복문 써야겠죠? 리스트니까. 여러 개를 가져왔을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로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반복문을 써야 되는데 이만큼이 하나의 댓글에 대한 레이아웃이에요. 그럼 반복문 안에 이만큼이 다 들어가야겠죠? 자, C, which 자, 여기서는 begin, end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만들어주고 reply 그리고 여기에 items 우리가 써봤던 방식이죠? 그다음 EL 열어서 replies 라고 넣어줘야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reply라는 이름의 변수한테 그 값들을 꽂아줄 거니까. 자, 그럼 실제로 여기서 작성자 이 부분에 reply 안에 있는 writer name 넣어주면 되고 밑에 이 내용은요 reply 안에 있는 body 그리고 여기 날짜는 이거는 업데이트 데이트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수정 기능을 어차피 우리가 만들 건데 수정했을 때는 수정된 날짜로 또 인식이 되면 더 깔끔한 거니까 여기에는 reply 안에 있는 update date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얘가 댓글 리스트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실까요? 상황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레이아웃 잡아놓고요. 그 잡아놓은 레이아웃 안에서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어렵나요?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옹졸해 보이지? 이 선이 너무 진해서 그런가?
폰을 좀 연하게 바꿔볼까요? common.css에 가서 이 색깔을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빔에서 또 안 보일 텐데. 어우, 나도 안 보인다 이거는. 얘는 좀 그렇고, 이거 이러면 색깔 찾읍시다. 그냥 컬러 피커 들어가서 좀 어두운 회색깔 느낌으로. 별론데? 요 정도 해볼까요? 뭐야?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 너무 진해요. 좀 더 연하게. 이런 거? 별 차이가 없네요.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디테일들은 여러분들 그 개인 프로젝트 때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얘를 좀 더 늘릴까? 2가 아니라 4?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낫겠다. 그리고 이거 주적, 아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뺐는데 댓글 크기를 좀 키워주는 거, 이거 그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작성자도 잘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러면 댓글을 작성하는 기능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팅 보여주는 기능도 얼추 완성을 시켰어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비워놓고, 자, 그러면은 댓글을 한번 써보죠. 지금 썼을 때 제대로 여기에 나오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입력을 했다. 댓글 작성 완료. 잘 나오네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최근에 쓴 댓글이 밑에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댓글은 게시물처럼 최근에 쓴 글이 위로 오지 않아요. 댓글은 순차적으로 내려가요, 진짜. 이거 제가 여기 아까 캡처했던 이거 보시면은, 자, 3월 2일 16시 11분에 작성한 댓글이고 3월 2일 16시 30분에 작성한 댓글이거든요. 얘가 더 아래에 있어요. 댓글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아닌 줄 알았거든요. 댓글도 최신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최고 위로 올라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댓글은 옛날 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정말 많이 쌓인 그 글을 보면은 밑으로 갈수록 최신 글이에요. 댓글들이. 실제로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렬을 따로 주지 않은 겁니다. 인기순, 최신순 이렇게 있어. 인기순, 최신순? 인기순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 같은 걸 따져가며 리스트를 또 다시 정렬을 해주는 거고, 최신순? 최신순으로 한다면은 그때는 오토바이를 넣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만약에 만들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벌써 그 얘기만 들어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시도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누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웹개발 처음 들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 가능하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잡는 거는 사실 저도 힘들어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리 거는 현재 10분 초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초까지는 사실 좀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걸 뺀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서브스트링으로 글자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 포맷 만들어서 그거 적용시켜도 되는 거고.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작성과 리스트에 대한 기능 만들어 놨는데 아직 완전체는 아니에요. 이번 글 가보면 다 들어와 있고, 왜 완전체가 아니냐면 여기 닉네임 부분,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닉네임을 보여주는 부분도 아직 처리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 로그아웃 했는데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인설트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로그아웃 상태인데 여기다 댓글을 쓴대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죠. 근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이거 멤버 아이디 0 들어갔잖아요. 여기 우리가 리스트 가져올 때 멤버 테이블과 이너 조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멤버 아이디가 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멤버 테이블에 0번이라는 회원은 없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누락되는 거예요. 이너 조인은 무조건 교집합일 때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쵸? 이런 데이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게 막아주는 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안 되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개발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리스팅 기능까지 완료를 하고, 디테일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필요 시간을 가졌다가 지금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